장맛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국 프로 낚시 연맹 태극기 휘날리며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인터넷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이야기거리입니다. 낚시에 무슨 프로가 있느냐, 프로가 무엇이냐, 그리고 가슴에 또 태극기는 왜 달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을 만든 제가 장본인입니다.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 조직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리고 또 가슴에 왜 태극기를 달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을 만든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라는 것은 한 20몇 년 전입니다.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 저리겐사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그 토너먼트 대회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치른 대회가 있습니다. 코리안 오픈 컵이라는 그런 대회였던데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실력이 미천한 탓도 있었겠지만은 참석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드를 한 장을 따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또 본선전을 치르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토너먼트 대회가 어떤 대회인데 이렇게 많은 낚시인들이 열광을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주최를 했던 한조무역 박범수 사장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대회에 제가 한번 꼭 관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제가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도에서 치러지는 그 예선전에 제가 박범수 대표랑 그리고 저 또 저리겐 그 사장님이 했던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다나카 조신씨 그리고 그 세 사람이 그 토너먼트 대회하는 그 일본 사람과 한국 그 선수와 이렇게 대회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저 역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토너먼트 대회구나. 이래서 많은 낚시인들이 이게 열광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는 돌아와서는 한국에도 이런 토너먼트 대회가 정착이 되어야만 낚시가 스포츠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프로 낚시 연맹을 만든 목적은 발기 동기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토너먼트 대회가 이렇게 한국에도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다 보면은 스포츠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낚시가 스포츠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다 보면은 모든 스포츠에서는 야구, 농구, 축구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서는 자신이 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도 언젠가는 이렇게 스포츠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낚시인이 낚시로서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0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도시어부에 출연을 하고 계시는 박진철 씨, 그분은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던 분인데요. 그분이 한 20몇 년 만에 이런 프로 연맹의 수건 사업인 스타 자리에 올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그런 제2의 박진철 씨가 다시 이렇게 제2, 제3 그런 분들이 다시 이렇게 계속 나와줘야만 한국 낚시가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을 이렇게 이름은 지었지만은 저 혼자로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낚시계에서 이름만 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한두 분씩 부산에서는 그 김문수 씨, 그리고 고인이 되신 박창수 씨, 그리고 삼천포의 조영래 씨, 그리고 여수의 강민구 씨, 목포의 조신길 씨, 그리고 서울의 민병진 씨, 그리고 또 제주도의 고상준 씨,
김영국 씨, 현봉문 씨, 막 기타 등 이렇게 한 12분의 유명한 그런 그 낚시인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막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이렇게 전다 만나고는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의 이런 취지와 뜻을 설명을 하면서 동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박수로서 다 이렇게 찬성의 힘을 보태주기도 하였지만은 그 중에서는 또 이름도 절도 없는 밥값추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빙성이 없어 보이겠지요. 그래서 대짜를 맞은 그런 경험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분들이 박수로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 하는, 그런데 제가 또 힘을 입어서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낚시 원료들에게 먼저 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그 유지방 씨, 그리고 또 서울의 연합회 회장님 씨, 이충근 씨, 김상석 씨 등 한국에서 낚시 원료분들을 제가 이렇게 모시고는 한국에서도 이런 단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뜻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모든 분들이 또 응원의 힘을 입어서 한국 프로 낚시 연맹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운도 제가 있는 이곳은 정말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국 프로 낚시 연맹 제1기 선발전을 금운도에서 치루었습니다. 1999년 3월 21일 그날은 비가 이렇게 아직 봄이라기는 좀 이르지만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많은 낚시인들이 전국에서 한국 프로 낚시 연맹에 입단을 하기 위해서 토너먼트의 대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대회는 제가 그때 몸을 담고 있었던 부산 서광낚시회에 있는 그 회원들이 앉아 임원진으로 경기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도와줌으로써 무사히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발기인 12분 중에서 남아 계신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고는 초창기에 한 1, 2년 하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토너먼트 대회죠. 토너먼트 대회라는 것은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서는 이렇게 대회를 1대1로 대회를 치르는 그런 것이 토너먼트 대회입니다. 낚시란 것이 이렇게 담그다 보면은 아무리 이름이 있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는 없는 것이 낚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이 명성이 있는 분들이 명성이 없는 사람들과 1대1로 붙어서 이기도 본전이고 지면은 그게 대한 심적 부담은 굉장히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한 1, 2년 사이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프로연맹에서 발을 적을 두지를 못하고 다 떠나버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은 유일하게 제주도의 고상준 씨 한 분이 지금까지 연맹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 프로 낚시 연맹 초창기 시절에는 3대 실천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연보호 운동. 자연보호 운동이라는 것은 낚시를 가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 남이 버린 쓰레기라도 주워오고 하는 자연을 보호하면서 낚시를 해야 된다 하는 자연보호 운동. 그리고 두 번째가 국산품 애용 및 홍보 활동이었습니다.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산 낚싯대를 들고 일산 구명복을 입고 일산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낚시를 처음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연맹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본 조그업체보다는 한국 조그업체가 이렇게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대회에도 일산 마크가 부착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또 일산 낚싯대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는 대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잡지사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곳에 마크를 부착을 하고는 일본 마크가 노출이 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발각이 되면은 또 벌점을 매기고 하는 그런 시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서는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이
정말 프로로서의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제주도 일화연수원에서 안전교육과 인명구조 교육, 그리고 또 인성교육,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정말 그 선후배의 그런 관계가 확실한 위계 질서도 세워졌고, 그리고 프로 연맹 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한국 프로 낚시 연맹에 입단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한 예로 그 프로 연맹 제6대 회장으로 있었던 조장래 씨, 그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 연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 1차, 2차, 3차 다 떨어지고는 4차, 4회 그 4번 시험을 쳐서는 합격을 해서 결국은 제6대 그 프로연맹 회장까지 되었던 그런 일화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프로연맹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은 한국 프로낚시 연맹이 갑자기 이렇게 인원수가 불어난 이유는 총재 영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총재로 영입을 하다 보니 정치 쪽에서는 이렇게 인원수가 좀 많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만 해도 한 7, 80명의 정예 멤버로서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었지만은 인원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시험도 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돈만 이렇게 납부를 하면은 프로 연맹 회원이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이 그때 그런 그 시험을 치지 않고 이렇게 돈만 주면은 입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없었더라면은 아마도 그 한국 낚시 발전에, 그리고 또 프로 연맹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왜 프로연맹 가슴에 태극기를 달았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태극기를 보면은 조금 엄숙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한국 프로 낚시 연맹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일반 회원들 앞에서 좀 더 모범이 되고 타의 모범이 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고민을 하다가 태극기다. 태극기를 가슴에 이렇게 부착시키고 낚시를 다니다 보면은 함부로 쓰레기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선실에서 이렇게 들어눕는 그런 행동도 못할 것이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면은 태극기를 가슴에 달았기 때문에 자신도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할 수 있고, 또 남들의 시선을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프로 연맹이 꼭 한국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런 좀 세계적 국제화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또 대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마땅히 우리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전을 대비를 해서 또 태극기를 달한 그런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태극기가 어느 날부터는 인터넷에 태극기 휘날리며 하면서 때마다면은 이렇게 한 번씩 불거져서는 무슨 낚시에 프로가 있느냐, 프로가 뭐냐, 그리고 왜 태극기를 달고 다니냐 하면서 몇몇 소수의 그런 잘못된 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프로 낚시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솔직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이 어느 날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버렸습니다. K-FA, KPFA 하면서 한국 프로 낚시 연맹이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 지금은 두 쪽이 아니고 세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나 하면요, 다른 단체에서는 그 회장직을 이렇게 추대를 해도 아이고 나는 그런 회장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양을 하고 회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프로 낚시 연맹만큼은
경선제였습니다. 하다못해 공탁금을 걸어놓고 회장에 이렇게 회장직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는 각 지부를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하듯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내가 그 한국 프로낚시연맹 회장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선거 공약을 이렇게 또 연설을 하러 다니는 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차가 될 때 기존에 있던 박모 씨 그리고 또 젊은 또 박모 씨 두 사람이 이렇게 회장 경선에 붙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프로낚시연맹이 10년 차가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발전성이 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젊은 친구의 젊은 피가 수혈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좀 획기적인 그 연맹에 좀 발전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는 기존에 상임 부회장을 맡았던 그 분을 제가 이렇게 지지를 한 것이 아니고 젊은 회장 후배에게 이렇게 제가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하고 또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9표 차로 져버렸어요. 그 선거에 불만을 가진 이쪽과 그리고 또 이쪽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쪼개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회장에 앉아 선임된 그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제가 개심을 했겠죠. 개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쫓겨내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단체에서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 이름이 한국 프로낚시연맹 설립자에서 이름을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씁쓸한 지금 생각해도 이런 것이 참 낚시계의 현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씁쓸한 그런 기분은 들었지만은 지금은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미련도 없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한국 프로낚시연맹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이것은 프로연맹 마크를 달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KPFA라는 한국 프로낚시연맹이라는 이것을 어느 날 누가 개인이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등록을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저도 나중에서는 그것을 개인이 누가 등록을 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한국 프로낚시연맹이 이렇게 쪼개지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서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내 거다, 네 거다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을 법적인 공방까지 가고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낚시계에 가장 잘못된 낚시계에서 가장 또 부끄러운 그런 모습 그리고 참 하나의 또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짓고 제가 볼 때는 진행형이 아닐까 진행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다시는 태극기 휘날리며 너가 무슨 낚시에서도 프로가 있느냐 하면서 이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돌지 않게끔 낚시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한국 프로낚시연맹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